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아웃스쿨 프레젠테이션 스타일러 홍반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1000명 넘는 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의 코칭을 해드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업그레이드를 도우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청중들 앞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첫음을 잘못 잡으면 노래 후반의 클라이맥스 부분에는 아주 듣기 힘든 돌고래 소리를 내거나 한 옥타브를 낮춘 고음 불가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이와 똑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첫음, 첫 소절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청중의 몰입도를 만들고 끝까지 완성도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끄는 기본이 됩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방법, 첫 소절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 프레젠테이션 시작 방법을 묻는 제 첫 질문에 인사를 먼저 한다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청중을 향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 인사가 바로 청중들의 시선을 끄는 첫 번째 도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청중을 향한 인사를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 앞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니까 굳이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은 굳이 왜 합니까? 그냥 문서 읽으시라고 복사해서 드리거나 메일 보내면 되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하는 인사는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청중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사는 보통 자기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말할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테니 잘 경청해 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인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보시면 하나같이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서울초등학교 2학년 1반 홍동균입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생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 정도의 연령대를 대표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전략적 의미만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단순히 어느 회사에서 왔다, 어느 학교에서 왔다는 사실만이 여러분의 모든 프레젠테이션의 인사로 쓰이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사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인사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기어 들어갑니다. 잠깐 제가 코칭을 했던 영상을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동문회 에서 파트를 몸담고 있는 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이분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바꿔봤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의 김입니다. 금일 발표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적어도 내가 인사를 하고 있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으니 내 쪽을 봐달라는 의미로 조금 더 큰 소리와 큰 동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 방법은 강력한 비주얼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시간이 되면 조명을 끄고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이 끝나면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경각심이나 관심을 갖게 된 바로 그 주제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인사도 이때 하겠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비주얼 시각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말고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이 배우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배우 공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배우의 이름과 같은 우리 회사의 정보 공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장난스럽다고요? 그런데 이 발표는 제가 실제로 코칭을 했던 수강생분이 가져온 프레젠테이션 자료이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청중인 분이 배우 공유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중 분석을 통해서 이 시각 자료를 썼던 거죠. 발표의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적절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1 더하기 1이 무엇인가요? 네,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2라고 하거나 과학책 좀 읽으신 분들은 그래도 1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귀요미라고 바로 반응하시기도 하고요. 답변은 안 하셨더라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발표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면 청중들이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대미무역관계 진척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의 질문은 꼭 답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나 OX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 누구나 솔깃하게 만드는 질문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찾아보세요. 10분 동안의 프레젠테이션만으로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술을 3개월만 연마하면 연봉이 2배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배워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네 번째 방법은 짧은 이야기,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공감대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제의 부각입니다. 제가 경주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경주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과 어른이 되고 다시 찾았을 때의 소회 같은 걸로 강의를 시작하니까 청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시작 시 고향, 학교, 직장 생활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가볍게 언급해 준다면 청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프레젠터와 청중 사이의 라포, 공감대의 형성은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을 만드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중과 관련한 개인적 에피소드는 프레젠테이션 중간에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 시간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부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면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NBA 최고의 스타 마이클 조던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자신이 대학교 시절 마지막 버저비터 결승골을 넣었던 경기에서 입었던 선수용 팬츠를 항상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스타도 징크스를 갖고 있고 긴장감을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섯 번째 방법은 시사 이슈를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도 에피소드 활용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주제의 중요성과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 맨땅에 헤딩하는 게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청중들의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시사적인 이슈들을 잘 연결해서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인식시킨다면 공감대도 만들고 주제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설득을 위해서는 청중과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많이 보는 뉴스도 같이 많이 보시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으시면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적 이슈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도입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짓는 경향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제목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진행하기도 하며 언급을 하더라도 큰 감흥이 없이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가게의 간판과 같습니다. 이 간판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청중들이 오늘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고 청중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초반에 강하게 설득력 있게 언급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에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목이 다른 프레젠테이션들의 내용들과 구별이 되지 않게 써 있다면 청중들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의 가치를 구별해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럴 때는 소제목이라도 붙이고 시작 시 열정적으로 언급해서 청중들이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야 할 이유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프레젠테이션 도입 방법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주제와 어울리는 전략적인 인사와 자기소개. 둘째,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비주얼, 영상과 사진 자료들이죠. 셋째, 주제로 이끄는 적절한 질문. 넷째, 공감대를 만드는 에피소드. 다섯째, 주제와 이어지는 시사 이슈. 여섯째, 청중의 가치를 담은 제목. 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거나 아래의 문의처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 홍반장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보물 같은 지혜 아웃스쿨.